조코 위도도 인도네시아 대통령이 재취임한 지 1년이 지나면서 개각설이 돌고 있다. 인도네시아 매체들은 무엇보다 조코위 대통령의 대선 맞수이자 야당 총재인 프라보워 수비안토 국방부 장관의 교체 여부에 관심을 쏟고 있다. 10일간 콤파스 등에 따르면 조코위 대통령이 두 번째 5년 임기를 시작한 지 1년이 지나자 여론조사 기관들이 장관들에 대해 평가를 했고, 이에 따라 내각 개편이 이루어질 것이란 전망이 나온다. 조코위 대통령은 그동안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감염증 사태 대응과 관련해 장관들이 위기의식이 부족하다며 이런 시기면 개각과 기관 해체를 단행하겠다고 경고한 바 있다. 정계에서는 코로나19 사태 대응에 미흡하다는 평가를 받는 보건부 장관, 관광부 장관, 교통부 장관 등 여러 명의 이름이 교체 대상으로 거론된다. 트라완 아고스 푸트란토 보건부 장관의 경우 현지 방송이 코로나 사태와 관련해 반년 동안 인터뷰를 요청했으나 끝내 출연하지 않자 아나운서가 빈 의자를 놓고 왜 대중에 설명하지 않느냐고 물었다. 해당 방송 영상이 SNS에 퍼지면서 보건부 장관은 무능, 불통의 인물로 평가받았다. 개각 대상과 규모를 두고 설왕설래가 이어지는 가운데 누구보다 프라보워 국방부 장관의 거취에 시선이 쏠렸다. 프라보워 장관은 지난 두 차례 대권에 도전, 조코위와 맞붙었다 패배한 야당 총재다. 조코위 대통령은 두 번째 임기를 안정적으로 운영하기 위해서 필요하다며 프라보워를 국방부 장관으로 발탁했고, 올해 코로나 사태와 옴니버스법 시위 상황에 프라보워를 내각으로 끌어안지 않았더라면 혼란이 훨씬 컸을 것으로 평가됐다. 프라보워 장관은 최근 여론조사 기관이 실시한 2024년 대선 후보 인기도 조사에서 18.3%를 얻어 1위를 기록했다. 현지 매체들은 조코위가 프라보워의 인기가 높아서 내각에서 제외할 수는 없지만 농림부 장관으로 이동시킬 수 있다는 가능성을 보도했다. 조코위 대통령이 올해 7월 식량 문제는 안보의 영역이라며 프라보워 국방부 장관을 식량개발 추김장관으로 지명한 것이 자리 이동을 위한 포석이라는 추측이 나왔다. 프라보워 장관이 국방부 장관 자리에서 교체될지는 한국에도 중요하다. 한국과 인도네시아의 차세대 전투기 공동개발 사업에 브레이크를 건 인물로 꼽히기 때문이다. 인도네시아는 KF-X 개발 분담금 5천억 원 이상을 연체했고 분담금 비율 조정 등의 재협상에 진전이 없다. 프라보워 장관은 중국, 일본, 러시아, 유럽 국가는 여러 번씩 방문했으나 한국 국방부 장관의 방한 초청은 현재 검토 중인 것으로 알려졌으나 확답을 주지 않고 있다. 그는 지난달 미국, 오스트리아, 프랑스를 방문해 각국 국방부 장관과 회담하고 전투기와 잠수함 구매 조건을 논의했다. 스리 물야니 인드라와티 재무부 장관은 내년도 국방 예산과 관련해 국방 장비뿐만 아니라 장병 복지에 예산이 쓰이길 바란다고 메시지를 내놓았다. 유로파이터 타이푼 유럽 국가들의 합작 전투기 유럽 전투기 1. 유로파이터 타이푼은 1983년에 생긴 유럽국들의 컨소시엄에 의해 설계되고 제작된 매우 민첩한 쌍발 엔진의 다목적 선미익 삼각입 4.5세대 전투기입니다. 유로파이터 타이푼은 독일, 이탈리아, 스페인, 영국 4개국이 1983년에 컨소시엄에 의해 설계되고 제작된 전투기입니다. 디자인에 있어서 타이푼은 다른 주요 최신 전투기들 예컨대 프랑스의 다소, 라팔과 스웨덴의 사부 제임즈 그리펜과 많이 닮았습니다. 민첩함, 스텔스 능력과 진보된 항공 전자장치를 갖추었습니다. 유로파이터 타이푼의 기원은 브리티시 에어로스페이스사의 고등 전투기 사업이었습니다. 하지만 조금 더 미래전장의 환경을 생각하여서 보다 좋은 성능을 요구하게 되었고 그로 인해서 유럽 국가들의 컨소시엄이 형성되었습니다. 유로파이터 시제기의 초도, 비행은 1994년 3월 27일에 있었고 최종 생산 계약 체결 수량 영국 232대,
독일 180대, 이탈리아 121대, 스페인 87대. 생산은 다음과 같이 할당되었습니다. 2002년 7월 2일 오스트리아 정부는 타이푼을 그들의 새 제공 전투기로 선정하고 2003년 7월 1일 타이푼 18대를 구매했습니다. 유로파이터는 제공 전용기로 개발되었습니다. 이후 다목적 운용 능력을 부여하고 있으나 기본적으로 제공 전용기로 개발된 여러가지 기체 특성을 갖추고 있습니다. 우선 반매입식으로 공대공 미사일 4발을 동체 하단에 착륙 장치와의 간섭을 피해 장착합니다. 주위궤도 역시 좌우 각기 4개소의 무기 정착점을 별도로 갖추고 있으며 동체 하부에도 무기 장착점이 존재합니다. 유로파이터 5의 반매입식 장착 방법은 내부 수납식인 스텔스 전투기에는 미치지 못하지만 상당한 RCS 저감 효과를 가집니다. 또한 주익이 적 구조로 설계되어 매우 민첩한 공격 능력을 가지며 적 구조에서 오는 주익과 동체 접합부의 단단함은 착륙 장치가 주익에 설치되거나 고중량의 무장을 운용하기에 충분한 견고함을 가지고 있습니다. 또한 저익형 구조는 지상에서 방사되는 레이더파에 대한 반사를 줄이는 효과도 있습니다. 유로파이터는 삼각익을 채택해 상대적으로 고속 안정성과 항속거리 면에서 뛰어난 능력을 가집니다. 이에 따라 무장 장착점의 배치 간격이 넉넉한 장점이 있고 삼각익 특유의 넓은翼면을 활용한 공력 성능 역시 뛰어납니다. 가변형의 공기 흡입구로부터 배기구까지 이어지는 긴 동체의 장점을 살려 공대공 미사일 4발이 앞뒤로 각기 2발씩 반매입식으로 장착이 가능해졌으며 또한 엔진 역시 긴 동체의 장점을 이용하여 제연소기 부분이 길고 크게 설계되어 초음속 순항이 가능해졌습니다. 현재 지상 공격 능력의 단계에 있는 유로파이터는 넉넉한 기체 설계의 장점을 살려 생각보다 쉽게 지상 공격 능력을 추가해 나가고 있습니다. 여기에 스텔스 공대공 미사일인 스칼프와 타우러스가 장착되며 지상의 이동 표적을 맞출 수 있는 헬파이어와 유사한 능력의 브림스톤 역시 장착 가능합니다. 브림스톤은 헬파이어보다 상대적으로 소형으로 다수를 장비하는 것이 가능해진 정밀 공격 미사일입니다. 또 유럽 각국은 사거리 100km 이상의 공대공 미사일 개발을 끝내고 배치 단계에 있으며 AESA 레이더 역시 채택이 확산되고 있다. 유로파이터에도 트렌치 3부터 탐지거리 150km 이상의 AESA 레이더가 장착됩니다. 유로파이터 타이푼은 실제 전투기 시장에서는 세계에서 시간당 유지비가 가장 비싼 전투기로 통합니다. 한화로 환산하면 시간당 1억 2천만 원을 넘는 유지비가 들어가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막상 구입을 해놓고도 실제 가동은 하지 못하는 경우도 많습니다. 실제로 독일에서도 109대를 보유하고 있지만 정상 가동하고 있는 것은 불과 8대뿐이라고 합니다. 스텔스 전투기인 F-35의 유지비가 시간당 5,200만원 정도인 것을 감안한다면 유로파이터 타이푼은 2배가 넘는 시간당 유지비가 드는 것입니다. 유럽 국가들 독일, 이탈리아, 스페인, 영국이 합작해서 만들다 보니 여기저기에서 문제가 많았지만 솔직히 성능은 매우 우수하다는 평입니다. 한 해로 유로파이터 타이푼은 2005년 영국에서 있었던 가상의 공중전에서 세계 최강으로 불리는 F-15 전투기를 2대나 격추시켜서 전 세계를 놀라게 하기도 했습니다. 또한 유로파이터 2대와 F-15 8대가 대결했던 2010년의 대결에서는 7대 0이라는 압도적인 승리를 거두기도 했습니다. 그러나 아쉽게도 유럽 국가들 독일, 이탈리아, 스페인, 영국이 합작해서 만들다 보니 개발기간 9년으로 늘어나고 실전 배치도 연구 시기부터 20년이 걸렸습니다. 그로 인해 엄청난 가격과 유지비 문제가 발생합니다. 대당 가격이 9천만 유로입니다. F-35E가 1,000억 원 수준인 것을 보면 유로파이터 타이푼은 매우 고가의 전투기입니다. 이는 당초 유로파이터 타이푼의 생산량을 1,000여 대 예상했지만 623대가 주문되었고 현재 배치된 유로파이터 타이푼은
563대만 실전 배치되다 보니 생산 대수가 적으니 당연히 대당 가격이 높은 것입니다. 또한 유로파이터 타이프는 우리나라 공군 차세대 전투기 사업 FX 사업의 1차, 3차에 참여했으나 1차 때는 F-15K의 3차 때는 스텔스 전투기인 F-35의 고배를 마십니다. 아무래도 유로파이터 타이푼이 제공 전용 전투기다 보니 우리 공군이 요구한 멀티롤 개념의 전투기가 아니고 또한 막대한 대당 가격과 유지비가 발목을 잡은 것으로 알려졌습니다.